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이게 아래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빨간 버튼이. 근데 네, 이거 조금만 봐주시면 아까 리허설하고 네. 다음 거 누르면 마지막 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됐을까요? 이제 됐네요. 우리가 또 열심히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핀 보이시죠? 여기서 나 해당되는 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부터 저희가 빌리버, 빌더 이렇게 다 똑같이 이 핀으로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시작했고요. 이게 조금 앞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 초록색 지점이 제가 전업하면서 시작한 그런 제 핀의 시작이거든요. 실버부터. 제가 뭘 많이 알고 실버를 간 건 아니고 스포너님이 안내대로 스포너님이 도와주셔서 하란 대로 하다 보니까 실버라는 직급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한 지 4년 만에요. 이렇게 에메랄드가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맞죠. 너무 감사한데 저는 유산화를 가끔 저는 굉장히 오래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가입 시기부터 따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간보다는 내가 유산화에 쓴 시간으로 조금 환산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이래서 성장이 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냐면 집중한 시간. 그리고 뛴 시간. 이 합이 내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지루하실까봐 애니메이션을 좀 넣었더니 이렇게 살짝씩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야 되나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부업자인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키워야 되고 신경 쓸 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도 좀 어느 정도 키워놨고 좀 유산화를 미쳐서 해보자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8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보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습했을 때마다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이번에 뭐를 좀 신경 쓰셔서 하셨어요? 뭐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누가 막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는데, 물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찾긴 해야죠. 근데 저는 조금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승급하신 분들 보면 저는 요번에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해서 막 이렇게 성장하셨다는 분들 보면 너무 저는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좀 되게 약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보이시죠? 조그만 개미. 저는 유산화를 전업할 때 이 일이 개미처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1년, 2년 만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개미가 하는 일 티가 나나요? 정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 때도 만들면 요만하잖아요, 손에. 이 눈사람이 구르고 굴러서 커지는 거. 정말 이만한 눈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이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욕심은 좀 승급에 대한 욕심, 인컴에 대한 욕심을 좀 길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욕심냈던 건 뭐냐면 제 행동에 대한, 제 성실함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난 매일매일 안차게 시간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은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또 유산화를 같이 함께 한다는 분이 갑자기 나오셨다고 내 인컴이 막 올라가지 않죠, 저희.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공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때 조금 제가 어떤 인컴의 목표를 좀 5년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유산화 바로바로 해도 바로바로 인컴 주급으로 잘 들어오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목표가 좀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보이는데 제가 어떤 인컴이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성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유산화를 이런 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안목, 아니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모두 성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당장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업적을 이룬 거 정말 성공한 사람들, 성공의 크기는 되게 크고 작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게 꼭 어떤 스타 돼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연금소득 한 100만 원, 200만 원 만들고 싶은 분들도 그것도 성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적을 만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결코 단기간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빨리 도착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빨리 도착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하면 무조건 좋죠. 근데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도록 통과할 것인가. 그 오래가 천천히 일하겠다. 나 일 이렇게 성장 늦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일을 아까도 뭘 안목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끈기 있게 내가 얼마나 여기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제대로 여기에 통과하는 과정,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통과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요, 시간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 시간을 통과해서 정말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다이아님들도 있고 스타님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결국 내가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거고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삶을 사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4년도, 25년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 21년도부터 전업으로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개미처럼 일했던 시간의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었나? 작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업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갈 곳이 없었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밤 10시, 11시에 전 집에 갔었거든요.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뒤에, 좀 3년 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우리 코리아 그로스 25의 4명의 리더님과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도 이렇게 이그젝 골드를 달성하신 리더님도 있고 또 내일 승급 무대에 오르실 또 골드님, 따끈따끈한 골드님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미쳐서 유산에 집중해서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배 같은 분들이,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하시고요. 저보다 정말 이 유산의 비전은 나보다 더 나은 리더가 나오는 게 유산의 비전이라고 저희 스포너님들이 항상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정말 느꼈던 작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전 이분들한테도 지금도 현재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저보다 나아도 몇 배는 나으신 리더님들이 저희 팀 안에 이렇게 계셔서 이분들이요 정말 알려드리면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뛰기까지 저도 좀 집중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중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기승전 초대예요, 초대. 저는 초대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이 뜨잖아요. 본사에서 뜨고, 우리 코리아에서 자세하게 링크 안에 다 들어있죠. 그거 읽어보면 솔직히 상담원한테 전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 프로모션을 그냥 띡 넘기는 거는 프로모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룹의 프로모션도 떴을 때 우리 팀에서도 프로모션이 떴을 때 그 새로운 프로모션을 또 프로모션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성장, 저도 제가 성장에 도움이 좀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링크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보내면 그분들이 자세히 본다는 가정 하나에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초대했을 때 링크 보내드리면 자세히 보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링크만 보내드리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런데 조금 거기다 디테일을 넣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건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꼼꼼하게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넣은 부분이거든요.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팀 인피니티 제가 이제 분과한 팀인데요. 제가 작년에는 팀 갤럭시에서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포너님 팀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서 저희 파트너님 또 형제랑 리더님들에게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걸 지금은 저희 팀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링크에서 또 이렇게 사진을 하나하나씩 캡처해서 캡처한 부분을 우편에 이렇게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럼 별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걸 텐데 거기에 좀 중요한 키워드에 네. 그리고 제 말이 조음이 깨지요. 이렇게 들렸다 안 들렸다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강약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재밌죠? 네. 그래서 긴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이렇게 많은 문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는 제품 뭐 이렇게 하나당 100개씩 100개면 600개인지 알겠지만 대충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600개 이렇게 좀 써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다이슨 노트북 이런 거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도 그냥 10명씩 좀 풀어서 40명이라고 좀 요약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좀 연세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극장으로도 보내요. 그리고 또 그런 정보 많이 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한테 사진 모으기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주유산화 우리 너무 좋잖아요. 본사에서 준비해주는 거. 그래서 이주유산화도 원래 이거 하나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 장이에요. 캡처하면. 이걸 여러 장 클릭해서 시간도 따로 넣어드리고 또 중요한 곳에 별표도 치고 제가 또 글씨만 쓰면요 그냥 훅 지나가요. 왜요? 정보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작은 좀 이모티콘 하나 넣는 것도 저의 정성이에요. 조금 빨간 게 보이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뭔가 정리한 걸 쓰면서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요약한 요번 강의 중요한 것들 이런 두 분의 정말 박사님들이 효소에 대해서 강의해 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맨 끝에 보시면 내일이에요 이런 안내도 좀 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희 팀에서 파트너님들이 이런 것들을 또 알아서 목재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지금 초대해서 오신 거고 근데 올 사람만 초대하는 거는 뭘까요? 하수. 안 올 사람도 초대하는 게 고수입니다. 저는 안 올 사람 초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초대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킥오프를 최근에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5년 만에 제기된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대할 때도 그냥 오세요 파트너님들에게 그냥 많이 초대하세요 이거라기보다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키리더분들, 리더스분들 중에서 또 내가 좀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하면 또 잔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방법을 조금 잘 이루시거나 좀 그런 걸 도움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바로 그분들한테 전화합니다. 왜? 그분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거 정말 초대 많이 하고 싶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해내실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요. 우리 요번에 정말 내가요 이거 4년 만에 이거 제기됐잖아요. 제가 한 4년 반 이 정도 만에 제기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이 킥오프에 사람을 4년 전에 모셔서 제가 빔 리더를 찾았다 이런 자랑을 하거든요. 제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요 일산 우리 킥오프에서 마지막 행사가 있었을 때 너무너무 유산화에 제가 반했어요. 유산화의 사업자도 아니었거든요. 초대돼서 갔는데 집에 오는데 유산화가 너무 좋아. 나 누구랑 유산화하지? 나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찾고 싶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우리 싱글 세미나에서도 우리 제품 강의라는 유선영 강사님이 제 파트너님인데 그때 전화기에 제 유선영 리더님이세요. 제가 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진심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을 전했을 때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을 때 그분이 오케이를 했다. 왜? 진심이 전해지니까. 그러면요, 내가 10명 초대하고 20명 초대하고 50명 초대하면 저같이 그런 뜨거워지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초대할 사람 전화로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이런 거 알아보는 시간 아니고요. 무조건 목표를 가지고 나 몇 명 초대해야 되겠다. 내 파트너를 듣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목표를 주어주고 우리 몇 명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져가시라고. 그게 리더스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키리더 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프로모션 해서요. 제가 킥오프에 제가 얼마 전에 분간 작은 팀인데 200장의 티켓을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많이 초대를 했었습니다. 네. 200장 되게 많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열심히 해요. 사람들 많이 초대해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생각하면 한 100장 정도? 이렇게 우리가 모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프로모션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참 전에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하면 또 시간이 가까울수록 캔슬률이 높아집니다. 온다고 했던 분들이 점점 귀찮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조금 많이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예시로 우리 예스를 부르는 초대가 또 있는 거예요. 한참 전에 초대했던 분들이 날짜가 다가오면 분위기를 보면 안 오실 것 같아. 뭔가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얘기하면 제 파트너님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좀 전면에 나서서 일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잖아요. 이 사람 비즈니스 하는 거. 그럴 때 제가 그런 파트너님이 A라는 파트너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파트너님이 킥오프 전에 B하고 C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B하고 C를 저는 유산한 비즈니스 한 사람으로 오픈해도 되니까 제가 다 관리를 하죠. 2대1 미팅 가고 혼자서도 가요. 왜냐면 비즈니스도 이렇게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고 회독도 우리가 하고 후원도 하고 관계식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걸 다 하면서 제가 B라고 C라는 분을 초대드렸는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점점 만날수록 안 오실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A라는 분이 지인이니까 제 강의를 보러 오는 상황인 거죠. 우리 스토리는. 그래서 A라는 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짜가 다 됐어요.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분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 너네들 이거 갈 거지? 이렇게 시작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첫마디가 이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실은 가려고 했는데요. 실은 이런 일이 나올 게 뻔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팀장님이 여태껏 제가 이제 비즈니스 안 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팀장님이라고 해달라고 하거든요. 편하게. 이게 좀 스폰서가 비즈니스 용어 같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곳에는 당연히 스폰서라고 하지만 팀장님이 그동안 이렇게 건강하시게 해독해주고 같이 만나고 여러 가지 수업도 도와주고 했는데 이렇게 큰 무대 했으니까 우리 응원 가는 거잖아. 당연히 가는 걸 전제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러면 이분들이 준비했던 멘트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제 파트너님도 나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실제로 좀 안 가고 싶은 모드였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팀장님 용어 가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늦게라도 잠깐이라도 오겠다고 해서 그동안 훨씬 유산화를 이렇게 스터디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업자의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님이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같은 지인들을 초대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킥오프에 두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스를 부르는 초대가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인데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직장생활을 뭐 할 때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정보 좀 드려도 돼요? 이렇게 드려도 될까요? 너무 이렇게 공손하게 하다 보면 제가 정보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대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짝 제가 이렇게 귀한 정보 가끔씩 보내드릴게요. 제가 바쁘지만 시간 날 때 보세요. 그리고 딴 얘기 하시면 그분한테 거절 안 받아서 드려도 됩니다. 제가 드리기로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느 때는 무언에 노라는 거절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스를 부르는 초대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파트너님 중에 킥오프 예시예요. 이렇게 누구누구님 초대 보게 하셨어요. 안 올 것 같고 또 안 오신다고 했고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세 개가 그 단톡방에 제가 같이 있는 초창기부터 같이 사업을 해서 있는 제가 톡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안 올 분도 초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 초대장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 보내야 될까요? 나중에 갔다 와서 자랑해야지 이분들 안 오실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톡방에서 단톡방에 제 파트너가 있는 방인데 제가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안 오실 거 뻔히 알고 근데 저한테 거절하진 않았어요. 제 파트너님한테 거절했지. 전 모른 척하고 올려드리고 매진도 막 올려드렸어요. 우리 홈쇼핑 매진된다 그러면 막 빨리 막 사고 싶지 않아요? 저기 두 번째 PPT 보면 나도 갈게요. 근데
매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신다고 하고 취소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이렇게 귀한 티켓인데, 매진되는 티켓인데 안 올 리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오실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링크를 복사하고 중요한 거 동그라미도 좀 하면서 우리가 매진 사례들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초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요가 선생님이라는 분은 제 파트너님이 한 3년 전에 저를 그냥 이렇게 명단만 주셔서 제가 둘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도 제품을 안 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끔 정보 보내드리고 강제식을 하던 중에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결혼을 했네요. 보니까 또 애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셨네요. 아기도 나오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유산균 하나 하고, 왜냐면 아기 나면 변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산균 하나 화이버전에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하고, 제가 이런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관계식을 따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오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갔다 와서 못 오시니까 후기 전해드릴게요. 너무 오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톡으로는 인사 출연.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송에서 이 똑같은 강의를 할 때 그분을 만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스토리로. 근데 그분을 만나 뵀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약속이 잡혀서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당장 제가 막 유산화를 권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분께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톡을 보냈더니요. 건강검진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또 제가 상담할 타이밍이 다가오는구나 해서 저는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된 분도 제가 우리가 리더스분들은 리더스분들 학교에서 또 그렇게 똑같이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식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요, 아까 A라는 분을 통해서 B씨 분을 킥오프에 초대했다고 했잖아요. 그 B라는 분을 그 관계식, 킥오프 초대 후에 관계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도 모유수유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유연해졌어요. 킥오프 왔다 가서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너 설치하는 거, 전단지도 조금 놔도 될까요? 했더니,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요.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그냥 그런 거 놔도 돼요? 브러셔 갖다 주고 전단지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아무데나 굴러다녀요. 전 그분의 공간을 보고 제가 이렇게 다 비치할 곳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 그분이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게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님과 준비해서 이렇게 전단지도 다 이렇게 세워지게 저희가 이렇게 플라이어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매장에 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초대해서 안 오면 끝나요? 아니에요. 초대를 하면 초대해서 오시잖아요? 오시는 대로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후속을 해야 되고, 안 오신 분은 내가 초대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또 상담을 통해서 그 후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인데요. 제 파트너님 중에 제가 그래서 우리 초대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초대를 안 한 분도 있는데,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파트너님이 한 번만 명단을 내놓고 저를 만나거나 얘기를 하면 전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름을 못 외워서 저한테는 다 그분입니다. 그분. 그때 얘기했던 그분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데 직업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명단을 찾아내서요. 제가 이렇게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정보를 다시 제 영상들, 제가 킥오프 못 오신 분들은 제 영상 좀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 유산의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스토리, 비전, 제품 비전, 그리고 저희가 노후 준비한 비전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보낼 분을 전화로도 상담하든지 만나 상담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라고 파트너님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컨펌이 된 거죠. 바빠서 못 보내요. 그 바빠서 못 보내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몇 분을 적어서 보내드려요. 저만의 고개를 하는 거죠. 우리 요런 분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분 우리 그거 진짜 보내고 우리 같이 동그라미 해서 우리 서로 좀 체크하자고 안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요 또 본인이 생각했던 추가 명단들도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리더님 이거 어떻게 다 해서 다 보내셨나요? 라고 하면 제가 같이 있던 단톡방에서도 또 그때 올라오기도 해요. 마무리하고 다 보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예쁘게 또 해주시는 파트너님들한테는 또 더 안내를 해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명 맞추면 우리 인피니티라고 하는 팀방에 다 올라온 내용이에요. 근데 또 바쁘신 분들은 또 본인의 명단을 생각해 드려도 자료를 못 찾아요.
그분이 언제 찾을길 기다리겠어요. 제가 찾아서 개인별로 드려서 명단 누구누구에게 그냥 써줄 수만 있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리기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2대1 미팅 하러 갈 때 그거 아시죠? 클로징 해야 되는 거. 정말 그분을 제대로 드시게 하고 싶어서. 근데 초대도 꼭 필요합니다. 뭔가요? 클로징하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피후프에 오셨던 아까 A라는 분에게는 그 이후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배너랑 이런 전단지나 유사나 이런 것들을 비치를 했고요. 또 B라는 분은 내일 본사에, 내일 저희 신규 세미나에 오시게 됐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오시게 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분께 피부프 오시고 간 다음에 파트너님하고 얘기해서 좀 만남도 가졌고요. 제가 혼자 만나서 이런저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제가 유산한 비즈니스 하게 된 스토리도 얘기하면서 근데 4월 둘째 주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원래 약속이 주말마다 오는데 하필 그 약속을 얼마 전에 했대요. 그래서 세 분이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구나.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이제 다른 얘기하다가 또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 약속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왜냐면 그거를 한 달을 이번에 못 드리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날짜 그 3월 저희 오는 주 그 다음 주 두 개를 주고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바꿔주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걱정 마세요. 이 약속은요 잘 취소가 된대요. 그래서 한 번 꼭 받을 내가 취소가 될 거래. 근데 그렇게 막연한 걸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클로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좋지만 또 그러려다 보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톡방에 그냥 그 다음 되게 달력을 보고 며칠하고 며칠날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한 번만 올려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네, 쓰시더라. 근데 저한테 조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명은 알았다고 했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은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분만 대답이 오면 되는 건데 그 한 분은 확실히 될 것 같았어요. 왜? 이미 두 분이 안 된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보면 예스를 받은 거죠. 근데 제 예시로 그날 제가 만약에 이분이 뭐 결혼식이 있다거나 막 이랬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5월은 이날이에요 하고 제가 스케줄에 동그라미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바꿔서 오실 수 있어. 그래서 살짝 리더십을 했죠. 진짜 이게요 정말 1년에 토요일이 많잖아요. 다 스케줄이 있죠. 근데 진짜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이날이 정말 올해 정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도 거기에 톡방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바꿀 의향을 보이시면서 의견을 올리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네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또 시간 될 때 초대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저는 이분은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바꿔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저 귀찮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바꾸자고 했는데요. 다들 시간이 안 된대요. 요번에는 그냥 안 될 것 같고 다음번에 갈게요. 저 분명히 90%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상황을 보고 이분이 변경이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클로징. 2대1 미팅만 클로징이 아니고 이런 초대도 클로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우리가 좀 아는 사람으로서 유산한 비즈니스를 한 달이라도 더 듣는 빨리 듣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으로 그분을 살짝 땡겨주는 거 저는 너무 왜 그분을 위해서 한 달 뒤에 들으면 그분 손해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졸리시죠? 어떤 분들은 저 진짜 그러면 그만할 건데 이러면서 아니 왜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 근데 이 자리에 원래 졸라고 초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 눈을 반짝 뜨시고 옆에 분이 조심 나 좀 한번 툭툭 쳐주세요. 옆에 분들 나만 좋은 거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옆에 분들 좀 깨워드리는 우리 의리 같이 성장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초대의 결과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희 스포너님이 감사하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유산화의 비전을 봤잖아요. 또 이 또한 초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초대의 결과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부천 지역에서 팀 인피니티 산하로 홈미팅을 진행하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항상 강의하는 연습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어디든 가서 강의하면 바로바로 저는 명단을 쓰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해내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못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분을 좀 저도 또 이런 거를 진짜 해보는 게
1년 뒤에 하든 2년 뒤에 하든 첫날은 똑같다. 해보시자 해서 한 번 세우고 두 번 세우면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 이미티에서 이렇게 홈미팅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너무 진짜 어떻게 하다 보면 일중독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이 약간 워크홀릭이 진짜 많아가지고 일을 너무 좋아해서 뭐 밥 먹자 놀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셔. 일반 분들하고 다른데 우리는 같이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눈치 보면서 이런 시간도 제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포너님들 모시고 저희가 연말에도 저희 홈미팅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이거 제가 되게 귀여우시죠? 여기 평균 연령대가요 거의 5, 60을 넘어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올렸냐면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없고 이런 거 살짝 조금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흔히 겪게 이렇게 후보님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시간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각각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파트너님 중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홈미팅도 이렇게 재밌게 진행하고요. 제 초대의 결과, 제가 작년에 큰 결단을 저도 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렇다고 박정자 스폰서님이 여러 개 이렇게 하라는 만큼은 제가 못하더라도 저는 시스템으로 성장이 저한테는 저같이 또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하는 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그리고 예전에도 스폰서님이 항상 연합으로 하라는 말씀 항상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전업하기 전에도 저희가 줌으로 스폰서님께 이렇게 로드 투 골드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연합으로 해라. 똑같은 사람끼리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지루해질 수 있고 다운될 수 있어서 우리가 좋은 에너지들을 같이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합으로 하는 거 굉장히 관심 많은데 저희 부천 지역에 사회형 서혜미 리더님이 그리고 우리 자면이 스타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는 그로잉업 리더스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컨닝을 좀 많이 하면서 여기는 어떤 곳이지? 나 부천 지역이니까 나 여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또 저희 팀 대표님이셨던 이지 스포너님과도 상담하면서 저 여기 가서 조금 이렇게 파트너님들 부천 지역 좀 사업 키워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면서 저도 가기 전에 제가 몇 번을 여기 갔었거든요. 저희 팀이 가기 전에. 그럴 때도 갈 때 제가 이거 괜찮은가? 이렇게 알아보러 간 건 아니고요. 제 갈 마음이 결단이 서서 파트너가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나는 가야 되겠다. 솔직히 왜냐면 여러 개 하다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새로운 낯선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님들이 낯설어서 안 오신다고 하면 나라도 혼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저희가 편안폰 스포너님도 제가 갈 무렵에는 계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폰 스포너님의 에너지 또 박정자 스포너님 특강도 해주시고 여기에 정말 멋진 리더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 그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에너지 받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모든 게 저는 다 이 일을 초대인 것 같아요. 내가 리더스라고 해서 제가 초대를 안 하나요? 저도 제가 에메랄드여도 제가 리더스 분들도 이런 것들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뭔가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유선영 리더님이 저희 들리나요? 네. 오전에도 이제 강약이 있는 강약이. 네. 그래서 오전에도 이렇게 많이 유선영 골드님 산하에서도 많이 이렇게 저희가 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천 연합이요 정말 지금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정말 자리가 없어서요. 서서 들어와야 되냐, 리더스들은 어디 가야 되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히 편안한 스포너님의 리더십, 그리고 저희 아까 저희 환영 사주신 유경란 스포너님의 리더십 이런 것도 우리 스타님들의 리더십도 받고 또 당연히 스타님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우리가 김연아 또 다이아님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오전에 계셔서 제가 많이 뵙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에너지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 연합 홈미팅 또 최근에는 여기서 골드, 이규재 골드 이런 분들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가 작년에 좀 성장을 좀 그래도 잘하고 파트너님들도 성장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제가 물론 이 안에서 저도 봉사는 합니다. 챌린지 분과에서. 근데 각 골드님들이 이그제 골드만의 챌린지에 다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 거기서 다 MVP 받고 계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타 그룹의 어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룹의 시스템의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본사 전용 RTS가 요새 진짜 핫한데요. 작년에 스페인 갤럭시에서 이지 스포너님과 최하진 스포너님과 같이 함께하면서 지금 또 저희가 올해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도 프로모션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선물 저희 거기서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팀원분들 조금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일하시라고 개인 프로모션도 걸어서 또 따로 시상도 하고 하니까 그게 작은 거에도 이렇게 좋아하는 파트너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사 전용 RTS 1기가 지금 끝나고요. 지금 2기 모집 중입니다. 근데 정말 활기가 넘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초대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라클 모닝도 지금 하고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미라클 모닝에서 저희가 야유회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업자도 많고 하지만 시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바람 쐬고 이렇게 하니까 갔다 온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미라클 모닝 오래 한 분들께 책 선물도 제가 하나씩 드리면서 정말 즐거운 인스파이어에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시간을 가진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만 너무 하시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우리가. 근데 그 안에서도 같이 나나 내 팀원들 힐링하는 시간도 고민해 보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초대의 결과고 저는 오늘도 초대 중입니다. 맨날 초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우리 리더스사나 기존에 계시던 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함께하면서 또 리더스분들이 또 하루에 그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제 개인 미팅도 많이 하면서 또 새로운 저랑 함께 일하는 멋진 아까 보석 같은 분들을 또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지금도 4년 동안 이렇게 항상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여기 세미나에 왔을 때요. 1월에 우리가 4주년 그로잉업 그룹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혼자 여기 이렇게 불 꺼지고 때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시더라고요. 네. 그로잉업 4주년인데요. 저도 그 안에 제 역사가 제가 전업하고 딱 4년 됐거든요. 결국은 그로잉업의 역사가 내 유산화 역사네. 그리고 결국은 그로잉업이 나를 성장시켜줬구나. 이 안에 모든 내 스토리가 저기 나오는 영상이 저는 거기에 별로 없었지만 다 내 얘기 갖고 그냥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로잉업이 있었기에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안을 받아서 넣은 건데 연간 수익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적으로 저쪽은 1000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 아시죠? 그래서 제가 19년도 이제 회색 구간이요. 제가 전업하고 받은 수익인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들이 문을 닫고 많은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 저는 이렇게 많은 인컴을 늘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1년도부터 24년 이걸요 좀 그래프를 작게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림인데 넓게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프가 차트가 누워있죠. 그래서 2천만 원부터 지금 제가 1억 4천만 원 구간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컴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수익 이렇게 늘려갈 수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19년도 보이시죠? 19년도부터 그렇게 제가 벌었나요? 제가 이걸 다 계산을 해봤어요. 가입하고 나서. 제가요, 첫 달부터 400만 원을 버는 꼴이더라고요. 개월수로 나누니까. 근데 첫 달에 제가 400만 원 벌었어요. 4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 40만 원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랑 우리 모두가 남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당장 주는 월급이 아니고 일당이 아닌데 정확히 그걸 주는 일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 믿고 행동하고 액션하는 사람은 이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요, 40만 원도 못 받을 때도 400만 원 받는 사람처럼, 4천만 원 받는 사람처럼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었고요. 그런 확신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개월수를 다 따져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400만 원을 받은 꼴이더라고요. 제 수입의 합이.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좀 내가 당장 주는 월급, 내가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본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소득하고 다른 소득이라는 걸 알고 당장 주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보는 걸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4만 원 받을 수도 있고
40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400만 원, 4천만 원 받는 사람처럼 일을 하면 저는 그 선대까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이상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다 잘 된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룰루랄라 하진 않잖아요. 마음 힘들 때가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남들이 너무 잘 나간다 이럴 때 조금 제가 이렇게 해이해졌었나 제가 조금 어려운 제 마음에 뭔가 역할이 달라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면서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지나 보니까 이럴 때 저희 그룹에서 저희 박춘자 스포너님께서 타클라스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골드반, 루비반 해가지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루비님들과 김연아 다이아님이 PD로 이렇게 엄마 같은 챙김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김연아 다이아님이 엄마처럼 늘 챙겨주시다가 본사에 일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돼서요. 제가 원하는 거 부탁드렸어요. 스포너님 저희 다 안아주세요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정말 직감으로 세계 1등인분한테 내구도 이렇게 어떻게 투잡시도 푸는지 알아서 제가 진짜 이 기간 안에 조금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에메랄드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기간에는 못 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에너지 받아서 몇 개월 안에서 에메랄드를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가는데 정말 타클라스가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누구 같으세요? 누구? 나갔죠? 나갔지 않아요? 각자가? 나 너무 다른 사람들 파트너랑 막 오는데 나 혼자 오는데 너무 외롭죠? 저도 솔직히 초창기에 파트너님 없이 왔어요. 한 분이 같이 오시긴 했는데 그분은 저 수원 쪽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왔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또 이쪽 지역에서 파트너님들이 많이 나와서 제 파트너님이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혼자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때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안 하셨고 계속 혼자 다니니까 지금 눈물 났어요. 근데 우리 스포너들은 그래요. 내가 나도 보지만 파트너님들이 그렇게 외로운 모습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스포너님이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 나는 왜 내 스포너님 유산을 안 해? 나는 비전받는데.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안 배우고 할머니한테 배우는 느낌이어가지고 외로워. 그렇지 않나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난 한 명만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멋진 팀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이 만나면 막상 이루어지니까 또 이렇게 뭔가 한 분이 나오니까 이것도 케어가 돼주고 제가 그냥 쫓아만 다닐 때랑 다르게 더 신경 써야 될 물론 같이 함께하는 분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팀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각각 색깔이 다른 분들을 또 내가 잘 어떻게 안내하고 해야 되니까 또 그게 사람이 많은데 외로울 수도 있고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시간을 다 극복하신 분들이 저는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이런 시기가 누구한테나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되냐면 저는 유산화를 믿었고요. 그리고 저를 믿었습니다. 저를. 그리고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다 보니까요. 그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성장통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기를 거쳐서 저는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이아몬드 저는 유산화 처음 석사스코어 갔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표가보다 그래도 다이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막 났어요. 왜 났을까요?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면서 다이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석사스코어를 갔는데 나는 다이아가 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러면서 그 과정은 분명히 힘든 과정은 있을 거다라는 걸 저는 그런 대가지불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또 물론 저보다 더 먼저 성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에메랄드 직급이 있다는 건 뭔가 좀 그만큼 겪은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분들이 옛날엔 그냥 너무 부러웠어요, 막연히. 근데 지금은 너무 멋있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들으셨죠? 그 시간을 승부한 사람들. 그걸 해낸 사람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는 정말 제일 강도가, 우리가 강도랑 다르게 경도는 더 딱딱한 단단함을 보는 건데요. 제일 단단한 보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요, 이거는 다른 것들이 흠집을 낼 수가 없대요. 다이아님들 흩날리는 거 보셨어요? 흠집을 낼 수가 없고요. 닳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다이아님들이 정말 더 멋지게 이사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고요. 저 다이아 너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다이아 되실 거죠? 네. 예, 내가 된다고 믿으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유산한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존 맥스웰이 얘기했습니다. 팀워크는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내가 처음부터 리더로서 시작했나요? 팀원으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워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가 뭘까요? 전 이 말이요. 자리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 결국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역할이 다를 때마다 저도 제 모습이 달라요. 제가 본사에서 막 아티스트 하는데 회의 없다고 되게 없네요. 이러면서 스폰을 죄송합니다. 되게, 그래,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없는 거니까. 근데 저도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제가 지켰던 원칙이 있어요. 저는, 시스템을 쉬지 않았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 제가 파트너님들을 모시고 가는 시스템에 한 주도 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거를 되게 좀 아쉬워하시고 불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오시는 분들을 저는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 왜 우리가 한 주를 빠지면 14일이거든요. 그런 유산을 하고 싶은 이 멋진 비전을 놓치는 분들도 초창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이고 파트너들을 성장시켜야 될 때는 제 마음이 무겁고 정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스포너님이 항상 이 시스템을 강조하고 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감, 나중에 책임이 주어졌을 때 갖는 것보다 미리미리 책임감으로 일하면 더 빨리 성장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리더를 정의하는 말은 맞는데요, 진짜 멋진 리더십은요,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거 의무여서 제가 여기에서 무대에서 강의하나요? 준비해서? 그런데 제가 그런 능력을, 이런 걸 하게끔 저희 그룹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이 있을 거죠.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팔로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한 공사가 위에 스포머님들 그룹에서 하라고 해서 누가 혜택을 보나요? 다 제 파트너님들, 제가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에너지 받잖아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먼저 우리가 리더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의무가 아닌 일을 먼저 내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리더십 내 맘대로 돼요. 저 솔직히 팀 분리하고 보니까 제가 좀 그게 약하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내가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인데 제가 그런 능력 솔직히 좀 부족해요.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석은요, 끌어당기는 것 같지만 이 철가루가요, 자석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럼 철가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석이 생겨요. 자석. 그럼 내가 먼저 팔로워십을 발휘해서 그걸 함께하고 협업을 했을 때 내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워십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많은 기업들이 이 팔로워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줬을 때 정말 예쁘고 따뜻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 선수가 정말 주장이 아니고 공격수가 아닐 때 이렇게 팔로워로서 현장에서 뛰면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리더십은 별로 없어요. 약해요. 그런데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열심히 뛰는 걸 보면 내 후배들이 같이 그대로 따라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고 현장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가 뭘까요? 솔선수범, 그리고 뒤에 복제가 된다는 거, 이 사업에서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이 성공하려면요, 리더십이 기여하는 바는요, 10%,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 90%가 팔로워십, 우리가 함께하는 팀워크를 이루는 이 힘이 내 팀을 멋지게 만들고 내 그룹을 멋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많은 대기업들이요,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을 교육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하나둘 키우니까 자기주장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팔로워십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도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팔로워십이 강한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리더십은 팔로우십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한 명 한 명 서로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멋진 팔로우십이 강하고 협업을 해주는 팀원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팀 인피니티라는 팀으로 이렇게 팀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포너님 모시고 이렇게 형제랑 이렇게 고객분들 또 이렇게 파트너님들 모시고 팀 오픈식을 했습니다. 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내일처럼 함께 해주는 파트너님들을 만나서 지금도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요. 저도 이렇게 스포너님들한테 배운 거 조금씩 하면서 상의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저래서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게 좋아하는 글인데요. 내가 정말 한 번으로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면 100번을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용이 이런 글이 써있대요. 내가 10번은 부족하면 1000번을 하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저 진짜 이거 정말 공감해요.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흔들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푸대접 받고, 어디 가서 사인하기로 했는데 사인이 안 나오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취소됐는데, 이런 것들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마추어, 감정. 우리가 회복 탄력성 빨리 나를 이렇게 올려서 나를 바닥으로 내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프로예요. 프로는 요동치지 않고 뭘 찾는데요? 해결책을 찾는 게 프로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프로인지 내가 아마추어인지를 흔들림으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오늘 좀 이러니까 나 이게 너무 안 맞아.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런 흔들림 때문에 결국 이 일을 못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라고 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모든 변화와 혁신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나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눅 들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되는데 나도 이 사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인정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주변에 알리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존중하고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 인정하고 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문장을 우리 세 분 같이 따라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백만장자 마인드거든요. 백만장자 마인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 받고 태어났어도 절대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 마인드인데 우리 세 번 제가 시작하면서 외치면서 오늘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조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네,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So